시험 봐야죠, 시험. 네. 오늘 처음인 친구들은 그래도 봅니다. 이거 어법책 받은 사람? 오케이.
1분 있다가 받겠습니다. 이름 써서 뒤에서 앞으로 전달. 자, 아까 하던 대로 이어서 한번 가봅시다. 시험지만 전달하고 올게. 시험지 단어는 단어 3개 3개부터 정신이죠. 4개부터 정신이고 네. 독해는 3개부터 정신. 4개부터 3개부터. 근데 내일 단어 시험 봐요. 아니? 제 단어 책 뭐예요? 다른 책? 여기서 하는 거. 아, 이따 알려줄게 쌤이. 그 어법책은 비연계 수업 시간에 하는 건데 비연계 안 듣는 친구들도 요거는 앞에 있는 걸 보고 해설까지 친절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봅니다. 이 7가지 포인트 안에서 어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집에 가서 다시 한 번씩 풀어보고 질문하세요. 질문. 자, 106번 하고 있었죠. 자, 여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자, 일단 첫 문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그들이 매우 잘한다. 뭐를? 디셉션임을, 그치, 속임수, 거짓말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걸 매우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사이트, 사례들을 사이트, 인용할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례냐면 그들이 정확했던 사례예요. 어디에 있어서 정확했냐면 거짓말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정확했던 사례죠. 언제? 바로 다른 사람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민감하지 못했을 때, 그치? 예민하지 못했을 때 나 혼자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라는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나는 말이야 거짓말 되게 잘 찾아내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를 A라고 합시다. 방금 읽었던 내용은 이제 또 주제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통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짓말을 잘 찾아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됐어요? 쌤도 예전에 거짓말 되게 잘 찾아내는 편이라고 생각했으나 그게 아니다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진짜 좀 마음이 진짜 좀 많이 아팠어요. 근데 실제로 거짓말을 찾아내기가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뒤에서 조금 합니다. 좀 들어봅시다. 저 problem, 문제입니다. 그와 같이 unproved, 입증되지 않은 증거에 대한 문제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아라는 점인데요. 바로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It's difficult to know.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를? when 이하를. 그래서 when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명사들이 되면서 언제 한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믿는 것에 있어서. 무슨 말이야? 언제 속고 있는지가, 한마디로 하면 언제 속고 있는지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언제 속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주고 B.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을 좀 전환하기 시작하죠. 자,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이제 속임수를 잘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언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대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거짓말을 믿는 것에 있어서 잘못하고 있는지, 그렇지? 그렇잖아. 거짓말을 속고 있으면 본인이 거짓말을 속고 있는지 모르죠, 절대. 그렇기 때문에 요건 조금 너네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요. 좀 더 뒤에 읽어봅시다. Unless 만약 뭐뭐 하지 않는 한 there was 있는데요. 독립적인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나중에 어떤 증거냐면 that 이하라는 증거죠. 자, 그래서 that 이하가 앞에 있는 증거와 동격이 됩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없는 한, 그러니까 나중에 그 카톡을 몰래 봤는데 얘가 날 속이고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이런 증거가 없는 한, 응? 내가 카톡을 보지 않는 한 어떻게 당신은 발견할 수 있겠어요? 당신의 부정확한 판단을 말이죠. 그렇죠? By definition, 당연히 성공적인 거짓말들은 go, 이때 go는 무슨 상태이다 이런 뜻이죠. Undetected, 발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요. 혹은 발견되지 않은 채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방법이 없는데요. 어떤 방법? Keep track of, 추적하다, 파악하다 이런 뜻이지.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죠? 너가 속고 있다면 그 속고 있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건 증거는 없다라는 거죠. In fact, 사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Across scores of experiment. Scores of는 많은 이라는 뜻이야, 많은. 그래서 많은 실험들에 걸쳐서 평균적인 detection accuracy, 어떤 거짓말을 간파해내는 정확성은 단지 약간 더 chance, 우연보다 낮다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with 50% as a baseline, 50%라고 하는 것을 baseline, 기준점으로 삼았을 때 뭐에 대한? 우연의 정확성에 대한 기준점으로 삼았을 때, 그러니까 우연의 정확성은 이제 50%라고 쳤을 때, 일반적인 detection accuracy는 이제 거짓말을 찾아내는 정확성은 바로 5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주고 C. 자, 그래서 C에서 이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은 파악하기 힘들다. 그리고 거짓말을 알아내는 것은 고작 우연과 거의 비슷했다. 그치?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본인들의 거짓말을 잘 찾아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자, furthermore, 게다가 말입니다. There is, 거의 아니면 아예 관계가 없대요. Between, 뭐와 뭐 사이에 confidence in judgment, 판단에 있어서의 확신과,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인 게 틀림없어 라고 하는 확신과 실제로 그 정확성, 거짓말인 것의 정확성과는 전혀
씁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연 설명입니다. 거짓말에 대한 어떤 확신과 거짓말인지에 대한 정확성은 전혀 관련이 없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거짓말을 탐지할 본인들이 잘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건 착각에 불과하다. 그치?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08번. 선생님도 예전에 그 만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거짓말 5번씩이었어요. 5번. 다른 남자가 있다라는 걸 나한테 5번 속였어. 그래서 그거 알 때마다 진짜 제일 처음에는 되게 충격적이었으나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초월을 했어. 그래서 거짓말은 확실히 알기가 좀 힘들다. 그런 얘기죠. 자, 108번으로 갑니다. 108번. 어디? 첫 문장으로 갈게요. 일단 여기 답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답은 뭐예요? 좋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A에는 이제 individuals라는 소재에서 그렇죠? marketers라고 하는 구체적인 주어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for instance가 돼야 되고요. 자, B에는 이제 역접의 관계가 생긴다라기보다는 B 앞에 있었던 문장이 원인이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이자 그치?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문장이었고 B 뒤에 나오는 문장이 이제 결과에 해당하고 그렇죠? 결과에 해당하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관계 있었기 때문에 답은 does가 되겠습니다. does. 자, 무슨 이야기 하는지는 빠르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문장. 개개인들은요 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disclose가 뭐야? 밝히는 거지. 그들의 선호하는 것들을 혹은 의견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That hesitancy가 뭐니? 망설임 좋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망설임은요 아마도 pronounced 일지도 모른대요. 가장 뚜렷하다라는 거지. 가장 뚜렷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그들이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말이죠. 여기까지 끊어주고 A. 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의견이나 선호하는 것들을 공개하지 않는데 특히나 이제 안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굳이 알리고 싶어 하진 않는다. 그러면서 바로 사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터들은요 find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는데요. 뭘 발견하냐면 that 이하라는 점을 발견합니다. that부터 문장 끝까지가 명사들이 되고요. 자, 포커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론조사나 시장조사를 위해서 어떤 대표나 소수 집단을 뽑는 걸 이제 포커스 그룹이라고 하지. 자, 그래서 이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이요 가끔씩은 feel reluctant 좀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걸 꺼려하냐면 바로 그들의 취향이자 필요, desires, 욕구들을 낯선 사람 앞에서 밝히는 것을 꺼려한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lack, 부족인데요. interpersonal, 사람들 사이에 이런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drives a wedge. 자, 이거는 밑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이를 틀어지게 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뭐와 뭐 사이에 사이를 틀어지게 하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실제
행동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것이랍니다. 여기까지를 B. 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이 포커스 집단을 조사해 봤더니, 자,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안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본인의 기호나 욕구를 공개하지 않더라라는 걸 알 수 있었대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 사이에 차이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어서요. 자, 포럼이 나옵니다. 포럼. 성훈아? 자, 포럼에서 어떤 포럼이냐면 타운홀 미팅과 같은 포럼에서요. 타운홀 미팅은 어떤 주민회의 이런 거를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토론회 같은 곳에서요, employees 직원들은 아마도 비슷한 걱정들에 직면할 수 있어요. 즉 그들은요, maybe 아마도 누구와 함께 있을 수 있냐면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데, in other unit 이때 unit은 부서라는 뜻이 됩니다. 부서. 그 조직의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그렇지 뭐 어떤 회의 같은 걸 이제 모여서 하거나, 그렇지? 이렇게 했을 때 좀 안 친한 부서들이 함께 할 수도 있고, with whom 세모. 자, 여기서 with whom이 앞에 있는 people을 가리키지. 해석을 할 때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들은 지금까지 긴밀하게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room 이 방 또한 아마도 관리자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데, 안 친한 부서의 사람들도 있고, 게다가 관리자도 있어요. 어디에서 온 관리자냐면 from multiple levels of the hierarchy, 다양한 수준의 계층에서 온 관리자들. 뭐 실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뭐 사장님도 있고, 그렇지? 뭘 포함해서 direct supervisors는 직속 감독관이죠. frontline employees 하면은 말단 직원이고요. 말단 직원의 직속 감독관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수준의 이 관리자들이 있게 되면 역시나 어떻게 되더라? 뒤에 문장에서 나오죠. 사람들은 아마도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요? 그렇게 하도록 senior leaders, 고위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도를 받을 때도 있자 말입니다. 여기까지 C라고 하고요. C도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럼에서 안 친한 뭐 직원들이라든지 관리자와 함께 있을 때는 어떻더라? 자유롭게 말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은 이제 초반에 역시 나와 있었죠. 별로 안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의견을 공개하지 않더라. 쌤도 가끔씩 그 회식을 하면은 회식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 회식하면은 막 옆자리에 막 원장님도 앉을 때도 있고, 별로 안 친한 선생님들도 앉을 때 있는데, 쌤이 그 안 친한 사람들하고 말을 되게 잘 못해요. 그냥 뭐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진짜 그 기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식을 하고 나면 집에 가면 되게 피곤해요. 진짜 기빨려가지고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말을 하기 좀 꺼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110번으로 넘겨서 이제 그래도 여기 회식은 되게 점잖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술을 막 권하지 않고, 나 술 못 먹는다고 하면 안 주세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통 회사 생활을 할 때 회식이 장난이 아니래.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제 회식 문화에 찌들어가지고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그 TV에서 보던 게 진짜래요. 한 새벽 3시까지 보통 회식을 한 다음에 3차까지 가고 6시에 출근해야 된대. 집에 가서 씻고만 나와야 되는데, 나왔을 때 부장님이 먼저 와서 출근해서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부장님이 하는 말이, 그
그 류성은 쌤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제일 먼저 출근했나 봐. 회식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자네도 이렇게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격려를 듣고 나서 그만뒀대요 회사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봤자 저런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그만뒀다고 하는데 아무튼 회식이 엄청 힘들대요. 자, 그래서 대학 가도 회식은 힘듭니다. 대학 가도 술은 되게 힘들어요. 아무튼 못 먹는 거 항상 거절을 하고 술 잘 마시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알겠죠? 괜히 그런 걸로 허세 부리지 말고. 자, 110번으로 갑니다. 110번. 자, 110번으로 가면 역시 이제 제시문에 infact라는 연결어가 있는데 잠깐만, 이때 infact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 그렇죠? 여기서는 infact가 통념을 반박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그것들은 여기서 대의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더 잘못될 수는 없대요. 완전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nfact는 통념을 반박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제 지문에서 통념이 나오고 이 통념에 대해서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답이 몇 번이었니? 1번이었습니다. 자, 문장 3의 문제에서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냐면 앞에서 했던 말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이때는 역접의 연결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게 없다면 대시문을 넣어봐야 된다. 자, 1번 앞에서 무슨 얘기 하냐면 숫자라고 하는 것이 strips away가 이제 빼앗아가다 벗겨버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마법스러운 것을 벗겨버린다. 그러니까 숫자는 어떻다? 좋다야 나쁘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바로 아래에서는 숫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더라?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게 하더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뭐야 앞에 했던 이야기랑 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했으면 되고요. 그때 제시문을 보면 반박을 하는 문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1번에 넣어야 가장 자연스러웠었죠. 자, 읽어봅시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저항하고 있대요.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소리지. 뭐라고 생각하지 않냐면 that 이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숫자로 나타낸 데이터가요 아름다움을 전달하는데 실제 세상에 아름다움을 전달한다는 생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somehow, 왠지 converting things to numbers, 세상에 있는 것들을 숫자로 바꾸는 것이 strips away, 어떤 마법을 벗겨낸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주고 A. 역시 이제 통념을 제시하고 있고요. 소재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자, 숫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방금 읽었던 내용은 그치?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지문은 굉장히 좀 쉬운 구조였어요. 통념이 이거였으면 주제는 뭐겠니? 숫자는 실제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뭐 전달할 수 있다. 물론 이게 주제가 되겠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지문이었었고 뒤에 읽어봤더니 1번 선택지 넣어서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매우 더 잘못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숫자라고 하는 건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잠재력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뭐를? 그와 같은 아름다움을, 그와 같은 마력을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요. and에 세 붙이고 이때 to appreciate는 뭐랑 병렬 구조 되는 거야? to perceive랑 병렬 구조 되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또 뭐 할 수 있게 해준대요. 이것을 좀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여기까지 B.
실제로 숫자는 말이지 아름다움을 전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아름다움, 마력,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이제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게 주제였습니다. 주제. 그러면 이제 좀 더 읽어봐야 되겠죠. 왜 숫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주는지. 자, 그 다음 문장에서 명백하게도 ambiguity가 무슨 뜻이에요? 애매함, 중의성, 뭐는 단어죠? 중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거되어질지도 모른대요. 뭐 함으로써? expressing things,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데 숫자로 나타낸 form, 형태로서 표현함으로써 애매함이 제거될 수 있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4명의 사람이 방에 있다라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no, 알고 있는 건데요. 정확히 내가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Whereas 반면에 만약 내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온전히 be sure, 확신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냥 알지 못하다라고 해도 됩니다. be sure, 내가 의미하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요, 심지어 disagree,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다라는 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은 disagree with, 나의 견해에는 의견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없는데 바로 방 안에 4명의 사람이 있다라는 이 점에는 의견이 확실히 일치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끊어주고 C. 자, 숫자의 특성 중에 이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숫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애매함을 없애더라.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4명의 사람이 방에 있다. 매력적이다. 오케이? 이 이야기 중에서 4명의 사람이 있다라는 이런 숫자적인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애매함이 없고 어떤 의견의 불일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애매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애매하고 심지어 반박을 할 수도 있더라. 숫자의 특성 중에는 애매함을 없애는 특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서 정리를 해주는데 숫자들이란 보편적으로 이해가 돼요.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뭐와는 상관없이요. 국적, 종교, 성별, 나이 혹은 다른 어떤 인간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D라고 하고요. D. 자, 역시 숫자의 특징, 보편 타당성이 있더라. 자, 그래서 이 글은 숫자라고 하는 소재에 대해서 숫자의 특성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아름다웠고 마력을 전달해주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애매함이 없고 보편 타당성이 있더라. 자, 이제 3회로 넘겨서요. 3회 112번, 114번, 116번. 자, 이 세 문제 지금부터 풀어봅니다.
문제만 같이 해보고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 116번. 116번 순서는 어떻게 되니? 순서 다음 몇 번이야? 어? 116번 아닌가? 어? 112번 112번이죠. 네. 112번 답은 몇 번이에요? 네, 같이 봅시다. 일단 단서들을 좀 보면 A의 단서가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순서별은 단서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단서부터 확인을 하자. A는 뭐가 있었냐면 얼소가 있었어. 그치? 또한 예시들을 인용했다 라고 했으니까 제시문 다음에 바로 힘들죠. 됐어요? 자, B의 단서는 뭐가 있었어요? B의 단서는 이제 A를 좀 눈여겨봤던 친구들은 뭐야 여기에 examples가 있네. 됐어? 이걸 알 수 있었겠지? 자, C에는 눈에 보이는 단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A가 있었고요. 자, 여기 reflect 위주입니다. reflect. 자, 그 순서 배열에서 좀 알아둬야 되는 게 마지막에 위치하는 단서들, 마지막에 와야 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뭐예요? 시사점입니다. 시사점. 이렇게. 그래서 시사점은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냐면 첫 번째 당위적인 표현을 써요. 당위적 표현.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순서 배열에서는 이제 시사점이자 교훈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들로는 뭐 should, had better, 여기 must, 그치?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제 당위성을 나타내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시사 혹은 반영을 한다라는 의미의 동사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suggest라든지 reflect라든지 means라든지 mean이라든지 이런 동사들은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음과 같은 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라고 정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사점에 해당하고, 자, 이런 표현들은 지문의 마지막에 위치한다. 오케이? 그래서 좀 헷갈렸을 때 여기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그렇죠. A의 suggest, C의 reflect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사점을 전달하고 있는 A와 C가 이런 순서로 연결이 되면서 B, A, C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이 2번이었었는데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빠르게 읽어보고 잠깐 쉽시다. 자, 아이들은요 종종 뭐 하냐면 만드는데요. 노벨이 무슨 뜻이니? 노벨. 참신한 방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원하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참신한 방법들을 만들어냈죠. 자, 여기까지를 A라고 합시다. A. 소재는 아이들의 참신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B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죠. 1995년 기사에서 한 언어학자인 클라크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예들을 인용했는데요. 24개월 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예시들을 인용했습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There comes the red man. red man이 오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한다거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red man이죠. 그리고 25개월 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방금 just fixed this spear page. 고쳤어요. spear page를 고쳤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런 참신한 표현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 바로 이 랩맨이라는 사람은요, 동료였는데요. 그녀의 아버지의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후 이하가 꾸며주고 있죠. 바로 G와 함께 어떤 심리학 실험실에서 일을 했었던 이 동료를 갖다가 아이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랩맨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게다가 스피어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뭐였었냐면 찢어진 사진이었었는데요. 정글 트라이브 여기까지. 그래서 앞에 있는 픽처를 꾸미고 있지. 그래서 한 정글 부족의 찢어진 사진이었답니다. 뭘 들고 있었던? 창을 들고 있었던. 게다가 이것을 그녀의 엄마가 테이프로 붙였었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 창을 들고 있던 어떤 정글 부족의 찢어진 사진 엄마가 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아이는 표현했었냐면 스피어 페이지를 고쳤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B라고 하고, 자, 아이들의 이런 참신한 표현은 뭐 랩맨이라든지 스피어 페이지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아이들이 하더라 라는 거였어요. 선생님도 예전에 기억나는 거는 그 교회에 가면 우리 누나가 항상 자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해. 선생님 초등학교 때였는데 너무 창피해서 집에 오면서 누나한테 한마디 했어. 욕은 못하고 뭐라고 했냐면 이 잠병자 잠병신이라고 하려다가 잠병자라고 했어. 근데 누나가 엄청 웃더라고. 잠병자, 나는 그 뭔가 병에 걸린 줄 알았어. 누나 너무 많이 자가지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참신한 표현을 하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빠르게 읽어보고 끝냅시다. A에서 또 다른 예시들을 추가합니다. 28개월 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스워더고 나는 건어야 라는 이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런 사례들이 암시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이런 창의적인, 혁신적인 사용이죠. 언어 사용은 바로 무작위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라는 소리는 뭐예요? 무작위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C라고 하고, 자, 어떤 표현도 있냐면 스워더라는 표현도 실제로 없는 표현이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표현들이 무작위적인 게 아니래요. 그렇죠? 뭔가 규칙성이 있다는 소리 같은데 좀 더 뒤에서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그것들은요 반영하고 있는데요, 규칙들을 반영하고 있답니다. 뭐에 대한 규칙이냐면 새로운 어휘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의 규칙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combining words, 단어들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other components, 다른 성분들과 결합하는 겁니다. 아니, 다른 성분들을 결합하는 것이죠. 어떤 성분들이냐면 that 이하가 꾸며주고 있는데 that부터 가로 열어서 자, right까지 가로 닫고 앞에 있는 components가 살펴. that are meaningful in their own right. in their own right. 그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성분들을 결합하는 것이며, 자, and 뒤에는 대시 다시 한번 component를 꾸민다. 그리고 어떤 요소냐면 when put together, 서로 합쳐졌을 때 have, 가지게 되는데 unambiguous, 애매하지 않은 아주 명확한 의미를 가지는 이런 성분들끼리 이런 성분들을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워드에 ER을 붙여서 칼을 쓰는 사람,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무작위가 아니라 의미 덩어리를 서로 결합하는 겁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와 같은 언어적 창의성이란 허락해주는데 아이들이 뭐 하도록? 의미들을 표현하도록 허락해줍니다. 어떤 의미냐면
that are well beyond. 이때 well은 훨씬 뭐 이런 뜻이 돼요. 부사로 쓰여서 훨씬 뛰어넘는데 뭘 뛰어넘어요? 바로 what their limited vocabularies부터 allow까지가 하나의 명사가 되면서 그들의 제한적인 어휘가 otherwise 그렇지 않은 경우에, 즉 언어적 창의성이 없는 경우에 허락하는 것보다 이걸 훨씬 더 넘어서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라는 거였고, 마지막에 D라고 표시합니다. D. 자,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었는데, 자, 요건 무작위가 아니라 의미를 서로 조합하는 것이더라.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더라 라는 거였지.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이어서 가봅시다. 잠깐.